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호호의 호호줌마 오늘 방송하러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우리 아들, 딸 다들 잘 지냈어요? 호흡만은 그동안 현생을 살면서 좀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네. 올해 2월 들어와서 더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제 마음과 다르게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제 의지와 관계없이 당분간 방송을 좀 자주 못했네요. 많이 좀 속상했었어요. 방송을 할 수 없어서. 대신에 또 트위치 그 모바일로 근무 중에 잠깐 득방 하면서 트위치 활동은 좀 채팅을 좀 많이 치고 하긴 했고요. 또 그 득방 살짝 하고 그러면서 트위치에서 떠나지는 않았죠. 트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날씨 알려드릴까요?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정말 손이 시리고, 발도 시리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한겨울이었을 땐 별로 춥지 않았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어제가 입춘이었나요? 아마 입춘이 되고 나니까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오히려 하기야 봄쯤 이럴 때 꽃샘추위라 그러죠. 꽃샘추위가 있어서 더 많이 이게 오히려 봄이 되면서 추워진다고는 했었었는데 좀 많이 춥더라고요.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아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이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에너지가 뭔가 톡톡톡톡 터져서 올라오는 기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목소리가 원래는 잔잔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좀 잔잔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기분이 업돼서 막 톤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텐션이 올라간다 그러죠. 그래도 뭐 피곤해서 힘들어서 쭉쭉 가라앉아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목소리가 좀 활발한 게 좋지 않나요? 아닌가? 저만의 생각인가? 이 음악을 들으면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돌려봤어요,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오늘 여기 방송하러 오는데도 저희는 컴퓨터가 부모님 댁에 제가 설치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는데도 너무너무 손이 시리더라고요. 날씨 알려드릴게요.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에는 아침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영남 지역에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영남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전국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합니다. 한파 속에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가능성이 커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그리고 서해 전 해상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다고 합니다. 날씨가 이번 주말 좀 지나면 그래도 또 조금은 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이제 입추 어제가 입추였었고
하니까는 저 곧 봄도 그래도 머지 않았어요. 이 꽃샘추위만 지나면 또 어느새 또 따뜻해져서 금방 봄이 오지 않을까 하네요. 입춘. 제가 말 잘못했나? 입추라 그랬나? 입춘이라 그랬나? 입춘이요? 입춘? 혹시 제가 입추라 그랬으면은 여러분 입춘이에요? 나 바본가 봐. 제가 미리 자진 납세할게요. 저 바본가 봐요. 여러분들이 계시면 뭐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이럴 텐데 제가 입춘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봄을 알리는 어제부터. 그리고 어제 또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어제 밤 9시에 개막식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복잡한 상황인데도 또 올림픽은 계속 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참여한 선수들 큰 문제 없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베이징 이번 그 사람들에게 좀 화제가 되는 게 있다고 하네요. 바로 식당? 식당이라고 하네요. 로봇들이 음식을 만들고요. 또 그 로봇들이 음식을 직접 이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서버를 한다 그러죠. 고객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직접 그런 걸 로봇들이 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음식이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식당에 와서 많이 놀라는 이유가 그렇다고 하네요.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로봇이 배달하는 베이징 올림픽 미디어 센터 식당이 그래서 큰 화제라고 합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음식들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신기해하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칵테일 바도 또 아이스크림 코너도 모두 로봇이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이제 걱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모두 다 로봇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 센터 구내 식당엔 천장에 달린 것도 다 로봇이래요. 천장에 다 로봇들이 있대요. 천장에서 로봇이 수상한 물건을 내려보내는데 바로 그 자리에 사람이 주문한 국수가 담겨 있다고 해요. 아니면 음식들, 인간이 음식을 내려놓자, 사람이 음식을 내려놓자 로봇은 바로 또 천장 위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방에서도 사람이 없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로봇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요리라고 합니다. 재료를 볶음용 팬에 투하한 뒤 열심히 돌리는 주방 로봇들이 있고 또 볶음팬마다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로봇은 햄버거를 만들기도 한대요. 직접 재료를 쌓아 올린 뒤 포장까지 합니다. 로봇은 만두도 데우고요. 또 핫팟도 끓이고요. 따끈따끈한 덮밥도 로봇이 직접 솜씨 있게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리가 끝나면 로봇은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천장으로 올려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경로를 찾아서 손님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올림픽 현장에선 이미 일상이 돼버린 로봇과의 공존, 이 기계가 운영되는데 사람은 단 2명만 필요하다고 해요. 한 명은 음식 쪽을 관리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컴퓨터 이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점점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을 AI나 AI 인공지능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로봇들이 다 대체를 하고 있네요. 조금은 점점점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런 거 보면은 좀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점점점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를 로봇들이 대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아쉽다고 해야 되나
뭐 만약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은 그 어떤 사람과 사람들의 어떤 끈끈한 어떤 이런 정 그런 게 좀 더 유별난 그런 게 좀 더 강한 그런 또 우리 민족이라고 호흡만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든 걸 이렇게 기계들이 다 대체를 하면 뭐 이렇게 시스템상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좋기도 하지만 조금은 어떤 정이 없다 그럴까? 로봇에게 정을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음, 지금 날씨가, 이렇게, 아이고, 한파경보가 또 내렸네요. 한파특보. 2022년 2월 5일 토요일 날은 한파특보가 내렸었고요. 또 한파경보가 있고요. 한파경보는 가평, 파주, 양주, 포천, 연천 등 경기도 지역에 아마 내렸었나 봐요. 그리고 한파주의보도 여주, 양평, 뭐 강주, 안성, 이천, 용인 등 경기도권에 아마 한파 또 주의보도 내렸고요. 날씨가 5일에서 7일, 오늘 6일이죠. 내일까지 날씨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까지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까지라고 합니다. 5일에서 7일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요. 추위로 인한 건강관리와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주택 화재 등 그런 난방기구 이런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위기 또 긴급 상황 시에 또 아니면 재난 신고 이런 걸 할 때는 꼭 119, 119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112 아니면 119로 저희가 보통 전화를 하긴 하죠. 네, 재난 신고 역시도 119. 네, 위급 긴급한 상황에서도 119. 네, 여러분 119 무슨 일이 생기면 119로 전화하세요. 지금 호흡마도 예방접종 지금 3차 이제 곧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1차, 2차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왜 응급실에 안 갔냐. 그래서 응급실까지 혼자 가고 뭐 이렇게 이동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또 가도 별로 딱히 나에게 해줄 게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약 먹고 쉬면서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갔다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3차 때도 제가 거의 뭐 굉장히 이렇게 심장 박동이 빠르다거나 힘들면 혼자 그 병원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19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왜 혼자 이동하려고 하냐고. 막 식은땀 나고 다리 정말 한 발 걸을 힘도 없고 막 정말 쓰러지기 직전인데 병원 갈 일도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19는 정말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그런 위급한 상황 막 이럴 때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그 백신 맞고 나도 지금 숨이 넘어갈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생각할 때냐고 주위 분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백신 맞고 정말 의식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일단은 119를 빨리 전화를 할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전 그 생각은 또 못했거든요. 그냥 제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야 되고 또 거기 응급실 가서도 막 진료 이렇게 뭐지 그 진료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진료 예약이 아니라 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응급실 가도 막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에게 계속 얘기해야 되고 절차 밟아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서류 작성해야 되고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전 병원에 가서 안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죽을 것 같은데 119를 불러서 119로 저기 병원을 갔어야지 왜 혼자 가서 접수하고 그런 걸 걱정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긴 해요. 제가 막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차는 만약에 혹시
모르면 몰라서 이번에는 가족하고 저희 가족하고 가고 동생도 2차를 맞았는데 3차를 아직 안 맞았으니까 동생하고 같이 가서 서로 의지하면서 맞아볼까 예약을 해서 이제 잔여 백신 하긴 하고 그래서 저는 예약을 하고 동생은 잔여 백신 하긴 해서 비슷하게 맞아볼까 막 이런 좀 지금 생각도 좀 해봤어요. 혼자 가서 맞기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지금 2차 그 기간이 지나신 분들도 이제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 게 막 뜨고 이렇게 알림 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접종하셔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은 솔직히 조금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조금 그렇죠. 지금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월 20일까지 2주 또 연장이 됐어요. 최대한 지금 피해가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피해를 이제 줄이려고 아마 그러긴 한 것 같은데, 사적 모임은 전국 최대 이제 6인까지. 현황과 같이 식당이나 카페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운영 시간은 또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21시 9시까지 저녁 9시까지고요.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그리고 멀티방 등은 22시까지 제한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11종도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의 17종에서 6종이 시설 해제가 됐어요. 1월 18일부터.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내에서는 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그리고 또 노래, 코인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이런 카지노 이런 곳,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또 경기장 실내, 파티룸, 마사지 업소, 안마 시술소 이런데 다 적용 시설이 11종이 적용이 되고요. 6종은 시설 해제가 됐다고 해요. 2월 20일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연장 기간이 2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2월 20일까지. 네. 방역 패스 해제 일부 그 시설은 의무 수칙이 강화가 됐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이제 판촉, 호객 행위, 매장 내 취식, 시식,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는 의무화가 됐고요. 학원, 독서실 등은 밀집도 제한, 2m당 1명 또는 좌석 1칸씩 뛰어앉기가 실시가 되고요. 또 한기는 이제 의무화적으로 하루에 3번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학원 유형별은 방역 수칙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해요. 방역 패스 적용 시설 11종, 아까 17종에서 6종이 없어지고 11종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유흥시설, 두 번째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목욕장, 식당과 카페,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 마사지 업소,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로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이렇게 11가지, 이렇게 11개의 업종만 적용 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지금 너무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스스로가 개인 위생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6인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국 그 사적 모임요. 동거가족이나 돌봄 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예외 범위에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고요. 이렇게 조심을 해도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막 조여오는 느낌? 점점 좀 나한테로 다가오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정말 손도 더 철저하게 이렇게 씻고 그리고 외출하고 나면 그리고 마스크도 꼭 이제 코로나 때 우리 그 방역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꼭 이용하시고요. KF80이나 그 KF94
그 보건용 마스크라고 해서 저희가 한동안 막 줄 서서 이거 사려고 약국에 줄 서서 이렇게 막 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했던 그 방역 보건용 마스크 KF80, KF94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비말 마스크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3번 10분 이상 꼭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모임이 있을 때도 뭐 이렇게 뭔가 마시거나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빼고 대화를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요. 우리 보통 음식점 이런 데 들어가면 일단 들어오면서부터 마스크를 벗잖아요. 벗고 이렇게 대화를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식사하는 동안만 짧게 하고 그리고 마스크 또 착용한 다음에 나머지도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도 우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보통. 3차까지 다 맞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까지는 막 안 하시려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나 스스로부터 이렇게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안전에 본인 개인 위생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음. 우리 아들 딸들 참 엄마가 며칠 전 금요일이었나 아마 이렇게 그 금요일이었나 아마 그때 인제 저도 인제 출퇴근 그 시간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중간에 좀 돼서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우르르 막 꽃다발 들고 우르르 꽃다발이 아니구나. 그 졸업장 같은 거? 그런 걸 들고 우르르 몰려가고 막 대중교통 이용해서 우르르 타고 내리고 막 그래서 처음에 '뭘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보니까 아마 일찍 졸업식 하자마자 바로 인제 학교에서 달려 나와서 인제 어디론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그래도 온라인으로만 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학교에 와서 졸업장을 받아가는구나. 그런데 부모님들도 뭐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와서 축하 못 해 주고 꽃다발도 없고 좀 뭐랄까? 우리 아이들은 일단 졸업을 하니까 즐거워서 막 신나게 막 달려가고 즐겁고 막 그런 표정이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떡해 부모님이나 아는 친척분들도 못 오고 또 서로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꽃다발도 없이 그런 졸업식을 했겠구나 또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또 점점점 그런 문화가 바뀌어가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점점 뭐 꽃다발이나 이렇게 막 가족들, 친지들이 다 몰려와서 축하해 주고 이런 게 아닌 정말 인제 본인들끼리만 축하를 해 주면서 서로 즐기는 그런 졸업식이 그런 졸업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허례허식이라 그러죠. 허례허식. 결혼식, 장례식 여러 가지 어떤 집안의 행사들이 있는데 주위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무슨 날 무슨 누구 결혼식 하면은 이렇게 왜 축의금도 주고 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부조금이라 그래서 조금씩 다 이렇게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받을 것도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우리 어른들 보면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하긴 해요. 서로 직장 동료들끼리나 같은 지인들이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굳이 이제는 막 찾아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현금으로 간단하게 계좌 이체해 준다거나 가더라도 오랜 시간 막 머물지 않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금방 온다거나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젠 결혼식장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렇고 확실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간소하게 예전에는 그냥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고
또 막 그런데 요즘엔 간단한 책으로 올 수 있는 몇몇 사람들만 추려서 이렇게 딱 다녀가고 또 가더라도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막 앉아서 계속 뭔가 음식을 먹고 뒤풀이를 하고 이런 게 아닌 말 그대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얼른 또 귀가하고 이렇게 그런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도 저는 좀 요즘 시대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어릴 때만 해도 누구 한 집안에 누군가 결혼을 하면 동네 잔치처럼 정말 그 지역에 뭐 그 동네 잔치 옆집 이웃집 앞집 뭐 식구 다 와서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뭐 뭔가 막 행사 준비하고 좀 막 그랬었고 아니면 지인분들이 오셔서 친척분들이 미리 벌써 며칠 전부터 그 집에 와서 머무르면서 음식 준비를 다 마친다고 해도 또 와서 뭔가 또 같이 어울려서 뭔가 며칠 동안 머물면서 막 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먹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가고 이렇게 가시고 막 그래서 좀 뭐랄까 굉장히 큰 행사, 큰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이면 결혼식만 딱 치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식 치르기 전부터 결혼식 치르고 난 이후까지의 그 머물러 있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식사 제공을 하고 잠자리 제공을 하고 또 중간중간 뭐 여러 가지 음식 제공이나 뭐 이렇게 하는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하게 결혼식이면 딱 결혼식만 하잖아요. 막 뒤풀이란 거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허례허식이라 그러나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점점점 이제 결혼식도 많이 안 하는 추세라서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서로 자기에게 잘 맞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주로 이렇게 혼자 자라다 보니까 혼자가 편해. 나 혼자 있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기 싫어. 이런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뭔가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제약받는 거 싫고 그래서 그냥 혼자가 좋아 막 그러는 아들, 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야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얘들아 그래도 사랑하고 결혼도 해보고 그래야 돼.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귀고 있는 커플들에게도 니네 오래오래 만나고 꼭 결혼까지 해 막 그러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글쎄요 그냥 웃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꼭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결혼할 때쯤 되면 헤어지더라고요. 서로 뭔가 이렇게 헤어져요.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하려면 또 나름대로 뭔가 서로의 기준들이 그냥 마냥 만나고 놀러 다니고 서로 사랑하고 이럴 때와 또 결혼을 할 때는 또 다른가 봐요.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도 물론 이제 주위 어른들은 돈이나 배경 이런 걸 많이 보고 이렇게 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게 별로 그럼 나 결혼 안 한다 했거든요. 저는 결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 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 나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겠다는 어떤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어떤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가 결혼한다면 내가 그런 배경 보지 않고 돈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뭐 일단은 대화가 통해야 되고 나와 생각이 비슷해야 되고 서로 같은 느낌을 받고 어떤 영화를 보거나 취미가 같아야 돼요. 똑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 조금. 그래서 저는 보면 같이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키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키는 저희 신랑이 186이고 제가 143이었나? 지금은 좀 줄었어요. 140에서 100, 점점 키가 줄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엔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선생님, 왜 저는 건강검진할 때마다 키가 자꾸 줄어들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몸에 있는 모든 어떤 기능들이 점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수축이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그 발목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허리 척추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어떤 이런 게 이게 받쳐주던 그런 근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러면 키 안 작게 하는 그런 건 없을까요? 막 그랬더니 건강검진 해주신 원장 선생님께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구나무서기도 조금 해요. 나 키 안 작아지고 싶어. 이렇게 좀 척추를 늘린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들기 같은 그런 거 좀 하고 있어요. 척추를 좀 이렇게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신랑하고 그렇게 차이가 좀 나곤 했는데, 그 모든 거 안 보고 그 사람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좀 많이 속상했죠. 이렇게 좀 더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오로지 사람만 보고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저희는 지금까지도 콩깍지가 좀 덜 벗겨진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 저희 신랑이.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이렇게 초등학생도 아니래. 유치원생이래요. 저보고 맨날 유치원생 취급을 해요. 아니 길을 건너면 횡단보도 길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저 성인이에요. 그죠? 성인이야. 나 혼자 잘 걸어갈 수 있어. 그러면 꼭 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제가 싫어갖고 손을 안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안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제 손을 갖다 꽉 잡고 건너가요.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너무너무 저는 그게 막 창피해. 옆에 분들 막 이렇게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가겠어 정말. 길 건널 때도 막. 그래서 이거 손 좀 놓고 건너가. 그 남들이 보면 우리 불륜인 줄 알아. 한국 부부들은 절대 손 안 잡고 건너.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저희 신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좀 주위 분들은 아이고 행복한 소리 하고 있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애기처럼 그냥 애지중지 해준 걸 좋은 걸 좋은 줄 알아야지 무슨 그런 얘기 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정말 당해보면은 아니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는 데서 갑자기 손을 쑥 잡고 건너가 보세요. 얼마나 창피한지. 물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손 잡고 잘 다녔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호흡만 나이가 됐을 땐 이젠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요. 하기야 더 나이 들어서 정말 내가 이제 걷기 힘들 땐 나 좀 잡아줘봐. 내 손 좀 잡아줘. 나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가끔 힘들 땐 그러게 돼요. 나 힘들어. 못 걸어가. 손 자꾸 땡겨줘. 막 이럴 때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안 그러거든요. 근데도 그냥 손 쑥 잡고 막 그 아빠가 초등학생 애기 이렇게 데리고 길 건너는 것처럼 완전 그냥 유치원생 취급받고 있어요. 생선 먹을 때도 가시 다 골라서 제가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생선도 다 골라서 항상 밥 위에 생선 다 올려주고 제가 무슨 애기냐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나 이제 생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올려주고 그래 막 그러면은 에휴 유치원생 같다고 맨날 그러긴 해요. 내가 무슨 얘기하다 또 얘기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네. 그 결혼식 이런 얘기 하다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그 결혼식이나 이런데 지금은 많이들 안 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우리 아들 딸들도 좀 좋은 분들, 서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좀 행복하게 잘 결혼 생활도 잘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결혼을 하면은요. 저는 저희 신랑이랑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뭔가 뭘 생각이 떠올렸냐면요. 기찻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찻길 아시죠? 그 기찻길이 있으면 이렇게 이 라인이 선이 이렇게 차길이 두 개잖아요. 두 개. 하나는 절대 기차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열차나.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히. 예. 하지만 적정한 선은 또 이렇게 간격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적정한 거리, 간격. 그러니까 가깝지만 가깝지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고. 하지만 적정선을 유지를 하면서 같이 구부러지면 같이 구부러진 길로 또 같이 쭉 일자인 길은 또 일자인 길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두 길이 나 있죠. 바퀴가 두 개가 굴러가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결혼하고 나니까 부부는 이런 평행선 이런 기찻길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이런 기찻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간격이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둘만의 어떤 항상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같은 곳, 같은 방향을 같이 나란히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부부는 좀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부부가 아닐까? 이런 평행선 같이 적정한 선도 유지하면서 서로 같은 곳을 향해서 길이 뻗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혼자가 아닌 둘이서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기찻길 같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그런 느낌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어딘가 일기를 제가 많이 써놨긴 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떠오르질 않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예전에 썼던 일기나 그런 글들 아마 이 평행선이라는 이 기찻길의 평행선도 아마 제가 자그만하게 어떤 작은 시글처럼 아마 써놨던 기억이 나요. 제 어느 일기장 어느 한 편에 그냥 그렇게 써놨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저는 뭔가 보고 떠오를 때 이제 막 메모를 하고 이제 적어놓거든요. 일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부부는 너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서로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내 인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사람이 서로 부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어릴 땐 해봤었어요. 몸이 힘든 건 참아도 마음이 힘든 건 참지 말라고 하더라. 머리로 참아야 하는 건 견뎌도 가슴에서 우는 건 누르지 말라 하더라.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때로 독이라고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독이 된다고 하더라. 오히려 정직한 편이 당장은 힘들어도 서로에게 유익이라 하더라. 가슴에 깊은 호수가 생기기 전에 끝도 볼 수 없는 우물이 생기기 전에 마음에 비가 오거든 그대로 감추지 말고 투닥투닥 첨벙첨벙 시끄럽도록 내버려 두고
희로애락 비켜가려 하지 말고 제발 웃는 척 좀 그만해라 하더라. 너 있는 그대로 아름다우니 화내는 것도 우는 것도 짜증내는 것도 아름다우니 제발 착한 척 좀 그만해라 하더라. 백은하님의 풀밭이란 글 중에 있는 글이었어요. 이거는 아침 좋은 글에서 좋은 글이 있길래 엄마가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렸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 성향이 달라서 어떤 분은 조금만 우리 아들, 딸들도 그렇죠? 조금만 뭐 힘든 일 있으면 나 힘들어 죽겠어 못해 힘들어 죽겠어 나 못해요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 못하고 그냥 힘들어도 뭔가 본인이 억울한 것 같은데도 그냥 참고 꿋꿋하게 또 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계속 누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아들, 딸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대부분 착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좀 뭐 다 표현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뭐랄까 남들에게 이제 피해 주기 싫고 어떻게든 혼자서 끙끙끙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더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 한계치까지 이제 오다 보면 어느 날 뻥 터지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술을 한 잔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갑자기 막 펑펑펑 운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떤 표현들이 참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진다거나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호엄마가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호엄마도 어릴 땐 그랬거든요. 이게 낯가림이 심하고 낯선 사람하고 일단 말 안 하고 그리고 또 구질구질하게 내 마음을 다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뭐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굳이 뭐로 얘기해 내가 저 사람에게 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의 표현 역시도 저는 많이 누군가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더 일기 이런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내가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어딘가 글을 올린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호엄마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로지 호엄마 어릴 땐 그게 있었다. 전화 통화는 잘 어려웠고 그 펜팔이라고 해서 요즘에 메일도 우리가 그 주고받는 친구처럼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얼굴을 모르지만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그 글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펜팔이라는 그런 게 좀 호엄마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호엄마는 이제 친구들은 뭐 그런 걸 하기도 했지만 호엄마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군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어요. 위문 편지. 위문 편지를 썼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 위문 편지를 썼는데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갑자기 위문 편지 답장을 받았어요. 한 3분한테서 3사람에게. 그래서
그때 그분들하고 인제 답장이 왔으니까 답장을 또 안 보낼 수는 없고 예의상 답장을 또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인제 그 얘기 이게 편지 글로 인제 대화를 하는 거죠. 주로 뭐였냐면 그분들은 인제 대학생이신 분도 있었고 직장이신 분도 있으셨어요. 철도청 쪽에서 기관차 이렇게 기차를 이게 기관차를 운전한다 그러나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나? 그래서 그런 거 공무원 쪽도 일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저에게 그 뭐 이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동생으로 이렇게 그 진로 결정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상담들을 해 주셨어요. 저는 오빠가 없었거든요. 오빠가 없었고 주위에 다 어른들이었고 인제 그 사촌들로 쳐도 사촌들 동생들이 다 저보다 굉장히 어렸어요. 저하고 한 10년 이상씩 차이 났기 때문에 제 동생하고도 저는 11년, 12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바로 아래인 아이가 바로 제 동생이다 보니까 사촌들은 더 어렸죠. 그래서 제 주위에 위아래로 없었어요. 저는 정말 외동이었어요. 위아래로 다 이렇게. 딱 제 중간 저 있는 그 라인에는 사촌 형제도 없었고 뭐 이렇게 없어서 그래서 오빠 언니도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외로웠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뭐 이상한 장난 같은 거 안 하시고 진지하게 저의 장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본인들이 이제 저보다 좀 더 많이 살으셨으니까 진로 결정할 때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 뭐 인제 그 진로 결정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이제 이과 문과 뭐 선택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수능 대비하려면 어떤 공부 위주로 어떤 문제집을 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좀 뭐 다 100% 털어놓진 않았지만 제 상황에 대해서 쪼끔은 그래도 누군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할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길게는 안 하고 한 6개월 하고 길어서 한 1년 정도면 다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고등학생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고 이렇게 바빠져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인제 소식이 끊어졌었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트위치에 와서 서로 인제 뭐 본인들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누고 대화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현생이 바빠서 서서히 인제 소식이 끊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던 것 같네요. 엄마 어린 시절은 이런 채팅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로 많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힘들다는 걸 모르고 그렇구나.' 그걸 서서히 인제 좀 나이가 쪼끔 들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는 척하고 알아도 아는 척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저는 모르니까 알려주시면 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알아도 한 번 더 막 메모하고 더 이렇게 체크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주위 분들이 제가 설사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처음에 인제 그 초보였을 때 실수를 해도 이렇게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쪼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더 뭐랄까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잘 모르면 바로바로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하면 일 처리할 때 항상 메모하고 체크하고 두 번 세 번 다시 체크하고 실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좀 뭐랄까 이렇게 일에 대해서 일 양이 많아서 힘든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 뭐 이런 어떤 그런 걸로는 그래도 저는 스트레스는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쪼끔 깐깐하신 분은 깐깐하신 대로 또
좀 맞춰드리고 그랬더니 좀 어떤 분은 정말 그 사용하는 언어가 또 저랑 안 맞아서 제가 그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좀 예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 굉장히 거칠게 이야기하거나 좀 상대방을 은근히 본인을 막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업무적인 사적인 말은 안 하고 정말 업무적인 일만 딱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쓸데없는 말, 농담말 절대 안 하고 그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은 또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에게는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딱 거리를 두고 업무적인 얘기만 똑바로 대세 있으면 실수 안 하고 한 소리 듣는 말 절대 안 듣게 이 악물고 했죠. 그랬더니 나중엔 절대 저한테는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위에 특히 저보다 즉 상사이신 분들 그 대하기가 정말 아랫사람보다도 위에 상사분들이 저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굉장히 대가 세신 분도 있었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조금 일을 잘 안 하고 요령 피우는 분들도 계셨고 요령 피우시는 분들은 본인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맨날 그 수습 표시 안 나게 수습해 줘야 되고 막 그런 거. 그래도 다들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누구한테 힘들단 말 못하고 혼자 다 이렇게 감당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참고 계속 일을 잘하니까 저는 힘들지 않는 줄 알더라고요. 저 사람은 힘들지 않게 그냥 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실수 안 하게끔 몇 번을 검토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다른 분이 딱 이렇게 신입이 들어와서 아니면 저랑 비슷한 다른 이직을 해 오신 분이 이렇게 뭔가 하면은 못해요 힘들어요 이거 깐깐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어떤 그 룰도 좀 바꿔주고 좀 뭔가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저만큼이면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그 사람은 나 이거 못해요 이 말 한마디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게 살기로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인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뭔 얘기하면은 이거 저도 힘들어요." 막 그러면 막 그러면 그러냐고 막 하면서 음료수도 한 잔 사다 줘서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저 이거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은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어떤 이런 표현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하니까 쟤는 그냥 말없이 일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냥 착한 사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이제 막 표현을 하기 시작하니까 좀 뭐랄까? 좀 처음에는 의외였겠죠. 그분이 이 사람 봐라. 그동안 말없이 조용히 일 잘하더니 인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더 근데 표현을 하고 나니까 더 가까워지고 뭐 음료수라도 이렇게 제가 힘들어 보일 것 같으면 좀 제가 말이 없이 일만 하고 있거나 그러면 슥 가서 인제 음료수 사다 줘 책상에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좀 힘들 때는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제 커피는 하루 종일 제가 달고 살다 보니까 인제 딸바 라떼 같은 달달한 거 제가 딸기 히바나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과일로 먹는 거 안 좋아하는데 라떼로 그런 거는 또 좋아해요. 그래서 딸바 항상 사다 주시고 아니면 뭐 캐러멜 마키아또 사다 주시고 아니면 달달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살짝 사다 주시고 포장해다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사람은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돼요. 혼자 꾹 참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다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표현 안 하고 이런 거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내 맘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절대 노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들은 똑똑해서 아마 잘들 하고 있으시죠? 표현 잘하고 계시죠? 아니야, 나 표현 못해. 그런 분들도 많은 거 아니나 몰라? 응? 이 표현이란 게 사실은 뭐 장난처럼 하는 거나 쉬운데 정말 정말 내가 해야 될 때는 정작 못 하겠더라고요. 음. 엄마도 좀 그래서 좀 나가면 이렇게 제가 장난치고 이제 막 친한 분들에게만 좀 그런 게 좀 커요. 이렇게 처음 보거나 낯선 분에게는 말 안 걸어요. 음. 말 안 걸어요. 인사는 해요. 이렇게 몇 번 보면 자꾸 인사는 하는데 그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그런 말 절대 말을 안 거는데 쪼끔 친해지면 인제 막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뭐 누구나가 다 그렇긴 하겠죠. 그리고 막 가끔 이제 사탕, 초콜릿, 뭐 음료수 이런 거 이렇게 막 갖고 다니다가 막 이렇게 드시라고 막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데 우리 또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냥 말로만 때우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이 그런 거 안 사다 주고 막 힘내라 그러고 "화이팅!" 막 그러고 "열심히 해 봐." 막 그러고 그러긴 하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좀 저보다 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곳이라서 오히려 제가 또 거기서 막내가 됐어요. 신입이자 막내. 음. 근데 이분들은 또 오히려 막 저한테 뭔가 해 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업무 중에 저는 뭐 일체 안 먹거든요. 커피는 한 모금씩 마셔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성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거 좀 먹어 봐." 막 이러시면서 막 제 테이블에 책상에 이렇게 제 이게 막 갖다 놔 주시고 제가 "아니에요. 저 이거 먼저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막 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휴게실 안 가고 이제 제가 막 뭔가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좀 뭐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데 담아서 제 책상에다 이렇게 또 갖다 주시기도 하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 또 귀여우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또 거기서는 거기 또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지내는 것도 또 "나 하나도 몰라요. 다 알려주세요." 막 그러면은 막 또 신나서 제가 아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신나서 막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막 열심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이게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내가 뭔가 더 알려달라 그러면 너무 열심히 정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음. 보통 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두 번은 딱 우리가 들으면 빨리 외워야 되고 빨리 뭔가 습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저는 습득하는 편이고 메모를 항상 하고 그러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메모하고 알고 있는데도 한 번 더 저한테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 하고 또 와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유 잘했어." 막 그러시고 또 제가 헷갈릴 때가 있으면 "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맞나요?" 라고 인제 물어보니까 막 그러면서 또 막 알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과 좀 나이 드신 분들과 일하는 것과 이렇게 또 장단점이 있구나.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막 챙겨 줬었다면 지금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곳은 여기는 오히려 저를 굉장히 챙겨 주세요. 그래서 아니 저 어떤 때는 정말 식사를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간식도 계속 챙겨 주셔 갖고 음 막 저는 커피 외에는 잘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 좀 과일 같은 것도 막 갖고 오셔 갖고 막 깎아 갖고 막 이렇게 막 저 잘라서 이렇게 막 주시기도 하고, 귀찮아서라도 그런 거 막 이렇게 '싫지 않을까?' 하는데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알려주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일부러 더 막 저 이거 맞는데도 제가 "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나요? 한번 봐 주세요." 막 그러면 "아유 막 잘했겠지." 그러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막 이러면서 제가 요즘은 오히려 오구오구 소리를 제가 이 나이에 또 오구오구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과 일하는 것도 또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오구오구 소리를 듣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새로운 일을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적응이 이제 조금 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적응하느라고 좀 많이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일 돌아가는 거,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좀 알기까지는 한 1 주, 2주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거 지금 하느라고 그동안에 방송도 못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고 적응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방송도 열심히 해야죠. 음 뭐랄까 음 제가 뭐 어디 가서 좀 빨리 적응을 하는 편인가 봐요, 그래도. 그래서 다행히 좋으신 분들과 그래도 좋게 일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역시 저는 인복이 있나 봐요. 네. 어딜 가나.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음악 방송도 좀 많이 듣고 그러고 있어요. 음악도 듣고 일하면서 이렇게 듣방, 그 라디오처럼 우리가 저챗을 하면은 주로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을 많이 못 치더라도 이렇게 살짝 듣방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것도 또 좋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요즘은 뭐 특수를 해도 제가 이렇게 인사는 하지만 방송 인사라든가 채팅을 많이 못 친다거나 요즘에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아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도 저는 열심히 또 이렇게 오늘 하루를 어제 하루를 또 살았습니다. 네, 살고 있고요. 우리 아들, 딸들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은 참 기특하고 대단하고 오구오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정말 이뻐요. 여러분들은 내가 뭐 20대 후반인데 내일 모레 30인데 무슨 오구오구야. 나 그렇게 오구오구 할 나이 아니에요." 막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켜보는 엄마는 오구오구 다 이뻐요. 다 귀엽고 다 사랑스럽고 그래요. 음. 음.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언제쯤 엄마 나이가 돼서 엄마와 같은 이런 생각을, 이런 감정을 느낄까, 느껴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요즘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엄마 때도 굉장히 많이 그 이렇게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시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지금 사회의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있네요. 음, 그래서 조금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일이 이런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염려가 되네요. 엄마가 좋아하는 이 법정 스님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 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좋겠다. 자장가.
더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나누라.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 근원적인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히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눠 가질수록 잔액이 줄어들 것 같지만 출세간적인 입장에선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펴라.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너무 긴장하지 말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가기도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라. 묵은 수령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 이거를 제가 2016년 2월 4일 오후 5시 11분에 제가 여기 올렸던 글이네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아마 이때 했었었나 보다. 2016년 2월 4일에 제가 쓴 글인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법정스님의 아마 글을 이렇게 그 읽는 문장 중간중간에 좋은 게 있어서 아마 요거를 제가 따로 메모를 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제가 아마 썼던 글인, 이렇게 올렸던, 그래서 이게 2월 4일라고 이렇게 물리니까 아마 날짜가 지금 2022년이죠? 2월 4일이 되니까 이게 하나 글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글, 내가 좋아하는 글이네 라고 지금 해서 읽어드렸는데 기록에 보니까 2010년도라고 기록이 나오네요. 이때 역시도 아마 그 설 명절 지나고 아마 제가 올렸나 봐요. 이렇게 밑에 댓글들이 올라온 거 보니까 설 명절, 설 연휴 다들 잘 보냈냐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마 이때
아까 구정이었었나 본데. 이렇게 한 번씩 가끔 제가 오래전에 썼던, 이렇게 올렸던 일기 같은 글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글들, 그리고 사진들, 이렇게 한 번씩 한참 날짜가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새롭고, 내가 이때 이런 걸 썼었구나, 라는 추억도 또 떠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은 이런 걸 써봐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썼던 이 글도 곧 제가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또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추억처럼.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이제 지나간 바로바로 우리는 또 추억이 되니까.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한번 또 추억으로 한번 또 가봤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스토리에 그 공유 뭐죠? 이게 아침형 인간? 그리고 저녁형 인간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있는데 그걸 한 번씩 이제 저는 주로 아마 아침형 인간, 저는 저녁형 인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언니 어서오세요. 우리 여언니 어서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약속대로 놀러 왔습니다. 약속대로? 여언님의 닉네임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 첫 번째 채팅이라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채팅이신데 저를 아시나? 약속대로 놀러 왔다고 하니까 다른 계정으로 방송하신다고? 네. 반갑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모르는 닉네임이라서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닉네임인데 그러고 그러셨구나. 네네, 반가워요. 방송하고 오셨나요, 지금? 방송하고 계시나요? 방송하는 중이시면 이게 어떻게 오셔도 되나? 하는 중이세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방송하는 중에도 오셔갖고. 엄마는 아직 방송하는 중에 제가 하는 거밖에 못해요. 다른 채널을 제가 막 볼 마음의 여유가 아직 없어서. 제 채널 보기도 바빠서. 이게 때랑 무슨 소리가 났지? 감사합니다. 팔로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은 무슨 방송 지금 하고 계셨어요? 방송? 채팅 치실 수 있으시나? 어쨌건 네, 방송 화이팅! 발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여아님, 감사합니다. 여아님. 어서와. 이리와. 엄마 앞에 와서 이제 앉아.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자주 놀러와. 아이고. 어떤 방송 하실지 몰라도 네네네. 네, 저도 방송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아님. 제가 여아님을 이렇게 하면은 방송 바로 볼 수 있나요? 어떤 방송 하시는 분인지? 오래되셨는데? 우와, 이쁘시다, 일러가. 잠깐, 저도 그럼 여아님한테 배웠으니까 지금 가서 인사를 드려야겠다.
방송에 이런 적은 처음인데 그래도 인사를 드리고 저도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하는 중이셨구나. 채팅도 하시는 중이셨고. 팔로우 눌렀는데? 음.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또 하긴 또 처음이네요. 네. 방송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그 방송하실 때 제가 방송 안 하는 시간이면은 자주자주 놀러 갈게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아님. 와. 59일차? 아이고. 59일차면 아직 2달 안 되셨네. 와.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한 번씩 제가 좋아했던 거 글을 올려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호엄마 같은 경우 여기도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 옆에 또 이렇게 보니까 투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아침형 인간일까요? 아니면 그 저녁형 인간일까요? 이게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주로 아마 트위치에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다 우리 밤에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밤 9시, 10시, 아니 12시부터 본격 활동하는 시간 이러는 우리 특수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호엄마 역시도 출근 안 하면은 좀 늦게까지, 새벽까지 거의 밤을 꼴딱 쓸 때도 많거든요.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잠자기도 하지만, 저는 주로 저녁형 인간이에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오히려 더 힘들던데. 저는 오히려 좀 아침에도 늦게 출근하는 곳? 한 10시까지 출근하는 것? 그냥 지난번 직장이 딱 좋았어요. 저희 백화점이 10시 반에 오픈을 하니까 10시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가도 돼. 잠을 원래 많이 자는 체질은 아니에요. 잠은 한 4시까지 트위치 놀다가 4시에서 5시 자서 자고 한 7, 8시 한 3, 4시간 자네요.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고 딱 좋았는데, 지금 옮긴 곳은 아침 일찍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 6시 반에 정말 일어나서 준비해서 집에서 최소 늦어도 7시에 나가야 돼요.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7시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시 반까지 도착을 해서 거리가 좀 있어갖고 도착해서 미팅하고 8시 반에 이제 미팅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신 퇴근 시간은 좀 더 빨라요. 근데 전 퇴근 시간 빠른 것보다 출근 시간 늦는 게 더 좋아서 퇴근 시간 좀 1시간 더 늦어도 되는데, 출근 시간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은 그렇게 다니고 있어서 그게 또 저는 굉장히 힘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면은 새벽까지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마 늦게까지 이렇게 트위치에 못 있고 일찍 내일을 위해서 빨리 자야 돼, 좀 자둬야 돼 막 그러면서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새벽에.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아침형 인간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지만 이 또한 또 내가 적응하면 잘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또 막 또 아침 일찍 가면 지하철도 또 사람들이 많아서 좀 염려가 되긴 해요.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그래도 현생은 또 살아야 되니까 네 열심히 요즘에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막 알람 울리면 뭐요 더듬더듬 막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또 한답니다. 네. 그러게 또 이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는 좀 뭐 새벽 진짜 5시, 4시까지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또 내일 또 6시에 또 출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저는 투수 활동을 오래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스트리머보다는 투수 리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매니저가. 저는 투수가 더 하는 게 더 재미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 분, 한국계 미국인 그 여자분, 이 아마 그 그분이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우연히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통기타 소리가. 그래서, 그 뭔가에 왜 사람이 이렇게 이끌린다 그러죠. 홀린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그걸 이제 계속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통기타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 노래, 포크송, 우리 옛날 보면 기타를 많이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호엄마가 아마 포크송 이런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기타가 굉장히 저하고는 또 정겹게 느껴졌나 봐요. 피아노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기도 하고 한국 사람 같은데 이름이 유진이었나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 같은데 하고 봤는데 이제 한국계 미국인 지금 한국 나이로는 21살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한국말로 21살 뭐 그 미국 나이로는 19살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다 외국인들 그 채팅이 다 영어로 올라가고 다 외국인들 올라가고 그리고 노래를 하면 우리 한국 트위치 한국 사람들은 그 이모티콘으로 응원봉을 많이 올리잖아요. 거기도 응원봉을 안 하더라고요. 주로 채팅으로 많이 이렇게 하지.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음악 듣고 있다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팔로우를 누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팔로우를 눌렀어요. 그냥 원래 인사를 하고 누르잖아요. 안녕하세요 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뭐뭐 이렇게 저 호엄마 같으면 호하 막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팔로우를 누르는데 그냥 저는 팔로우부터 눌렀어요. 했더니 그분이 이제 영어로 막 얘기하시면서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우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이렇게 그래도 팔로우를 해주니까 읽어주는구나. 그때 시청자가 500명이 넘었었나?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뭐 눌러도 안 읽어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우스 코리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도 그래서 너무 뭔가 가슴이 막 벅찬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음악 듣다 보니까 너무 막 그게 좋으면은 뭔가 막 이렇게 그 응원봉 같은 거라도 이렇게 막 누르고 싶고 하는데 그걸 그 외국은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는 이렇게 크크크를 거기는 KKK로 하나 봐요. 그런 것만 좀 있고 뭐 그렇게 응원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모티콘 막 누르면 좋겠는데 이모티콘을 안 하니까 뭔가 대화를 써야 되니까 그냥 뭐 한국말로 일단은 안녕하세요 라고 그냥 썼어요. 그분이 그래도 가끔 한국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 닉네임이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다 외국인인데 그래서 솔직히 좀 이거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나 근데 사우스코리아라고 이렇게 해서 플라워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안녕하세요 라고 채팅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게 굉장히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못 보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호우준반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막 한국말 좀 한국말 아니 어색하지 않아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잘하셨어요. 읽어주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렇게 읽어주시는구나 막 와 역시 이래서 투수가 할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분은 음악이 좋아서 네 듣다 보니까 그래 갖고 인제 간단한 영어로 오늘 또 뭐 가서 또 음악 듣고 오늘도 또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제 뭐 음악 해 줘서 고맙고 음악 참 좋다고 잘 듣는다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쳤더니 또 막 채팅 읽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닉이 아무래도 인제 그 한글로 돼 있어서 아마 딱 보여서 읽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읽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 저는 그냥 뭐 아주 아주 조그만 마음의 표현을 한 건데 지금 그래도 그분이 또 읽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팅은 정말 잘 읽어 주시는 분들은 이 투수들이 더 열심히 채팅을 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부터도 아마 이제 들어가서 그냥 인사했는데 막 이렇게 채팅 다 읽어 주시고 그분들을 참 그 순발력이 저는 정말 부러워요. 채팅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도 그거 하나하나 다 읽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어떤 대답, 답변 이런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보면 정말 천재적인 소질이 아닐까. 천재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떻게 저 간단한 채팅 한 줄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거에 맞는 답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바로바로 즉석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꾸며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와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득방을 잘하다가 좀 나이 어린 친구 우리 아들 딸들 방송을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채팅을 쳤는데 요즘에는 좀 득방을 하거든요. 득방하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정말 천재적인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채팅만 읽고도 바로바로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 정말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한 번씩 이게 저도 이제 글을 하긴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소리로 뭐 연기를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담는 그런 목소리, 그 말투 이런 거 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재능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방송하는 많은 분들이 다 재능들이 있으셔요.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억지로 막 어색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도 하시는데 그게 다 재능인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죠. 근데 어색하게 딱딱하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스르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은 또 그건 그거 나름대로 또 아이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방송하네 막 이런 생각도 뭐 제가 더 한참 후배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좀 뭐 좀 이렇게 기분이 저도 덩달아서 좋아지는 것 같고 저렇게 방송하는 거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다들 정말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컨디션 조정 잘하세요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그분들께서는 또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맨날 힘들어하셔요. 컨디션 안 좋아서 잠도 조금밖에 안 자고 먹는 것도 잘 안 드시고 오로지 방송 눈 떠도 방송 잠잘 때도 방송 그냥 꿈속에서도 아마 방송하시는 꿈을 꾸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근데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아마 저도 이 장비들이 아마 제가 사는 이제 집에 있었다면 아마 저 역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밤이고 새벽이고 제가 눈 뜨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을 아마 제가 방송하는 시간에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휴방도 좀 하시고 하세요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굉장히 또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다. 다들 뭔가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즐거운 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잘들 잘하는구나. 정말 잘들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쵸? 본인들 인생이니까 열심히들 잘 살고 계시겠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 물론 열심히 하면은 뭔가 결과가 또 좋아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뭔가 잘 되어 가면은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더디게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에휴 그냥 해봤는데 안 되네? 그냥 그러고 그냥 에이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이렇게 가볍게 또 넘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막 이렇게 자책을 하는 분이 또 있으시고. 그래서 좀 그런 거 볼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럴 때는 좀 어떤 위로를 해 주고 싶은데 어떤 위로를 해 줘야 될지 솔직히 음 좀 어떤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마음은 아픈데 어떻게 토닥토닥 해 줘야 될지. 그래서 홈마가 이렇게 그래도 꽤 많이 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뭐 제가 아직 닿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도 팔로우 누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주 이렇게 "잘 지내나?"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득방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어느 날은 문득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 방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막 울고 계시고 방송 이제 접고 싶다고 막 하시고. 그래서 꽤 많이 우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방저방 다니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얼마나 힘들었으며 본인들은 얼마나 많이 그 순간을 참았겠어요. 참고 또 참고 그리고 또 그 혼자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게 좀 투수들에게도 좀 마음을 표현을 해라. 근데 또 우리 착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우리 투수들에게는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으셔서 표현을 안 하고 끝까지 혼자 막 참으려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또 다들 웃으면서 재미있게 방송들을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또 엄마도 아유 그래도 오늘 방송 잘하고 있네 막 이렇게 또 괜히 덩달아 저도 또 즐거워지고 마음이 막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팔로워 숫자가 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시청자가 자기 이제 보통 우리 아들 딸들은 그래도 또 자신이 막 발전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긴 한데 이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다 보면은 더디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무리해서 막 가다 보면 빨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 방송하시는 분도 나도 빨리 해서 빨리 좀 중간까지 기업만큼이라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무슨 일이든 다 시간과 노력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내가 막 노력만 한다고 해서 이게 빨리 되는 건 아니고 빨리 된다고 해도 또 그만큼 또 빨리 뭔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딱 제약이 걸려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또 이렇게 그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막 또 바라시도 하고. 근데 무슨 일이든 다 정성 들여서 그 시간이 또 있어서 이렇게 다 노력이 또 이게 땀과 노력이 합쳐져서 그렇게 돼서야 이렇게 성공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공으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때로는 운 좋게 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잘 되시기도 한데 그거는 정말 희박하죠. 그런 운은 그 운도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받은 운이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운이 따라와 준 거죠. 운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는데요. 운은 항상 누군가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면 열심히 하네 하고 운이 다가와서 따라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운도 생기지 않거든요. 운이란 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또 운이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도 한번 화이팅 열심히 또 해보시고요. 또 날씨가 추운데 우리 또 군대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이제 군대 간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신 분들이 호엄마게 알기로도 꽤 몇 분이 계시거든요. 네, 우리 그분들이 모두 다 많이 힘들지 않고 좀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분들, 좋은 선임분들 만나서 다 잘들 지내다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제가 그분들 이름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쯤 군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한 번씩 생존 신고를 그래도 제가 휴가 나오면 해달라고 했는데 궁금하네요. 다들 잘 계시리라, 군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시리라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이 시간에도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네, 근무하고 있는 또 알바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따뜻한 뭐 음료수라도 아니 뭐 식사라도 따뜻하게 따뜻한 거 먹어주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뭔가 하고 싶은 거,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과제하고 있는 분들, 네, 여러분들도 정말 뭐 그 순간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힘내시고요. 조금은 따끈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쉬어가면서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오늘 팔로우해 주신 또 우리 여한님 방송 화이팅 하시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도 또 혹시 나중에 호엄마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되시면 특수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모두 다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호엄마의 바람이에요. 자, 우리 아들 딸들 요즘에 많이 웃는 거 안 하셨죠? 오늘은 많이 웃으셨나요? 어제는? 토요일, 오늘 일요일인데 어제는 많이 웃으셨나 모르겠네. 호엄마랑 함께 많이 한번 웃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항상 좋아하는 치즈, 웃는 모습이 예뻐요. 스마일. 그리고 아가가 부끄부끄 배시시, 또 호엄마가 좋아하는 개구리 뒷다리,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일 있을 때 한번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하고 한번 혼자 이렇게 읽어봐도요. 우리가 이 입꼬리가 개구리 뒷다리 할 때 입꼬리가 올라가거든요. 얼굴 근육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우리 뭐랄까 안면 근육이 좀 풀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웃어도 이렇게 미소가 좀 편안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얼굴이 웃다 보면 눈도 웃게 되고 우리 얼굴 표정이 웃는 얼굴로 서서히 바뀐답니다. 여러분도 그거 모르셨죠? 자꾸 이렇게 웃다 보면은 얼굴 표정이 어느 순간에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엄마도 그랬거든요. 엄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와서 말을 못 걸었대요. 표정이 너무 쌀쌀맞아 보여서. 저기요, 하면 왜요? 하고 제가 턱 쏠 것만 같았대요. 아니면 대답 안 하고 무시할 것만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저 쌀쌀맞은 표정 아닌데 안경 끼고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그런가? 왠지 저에게 와서 딱 말을 거기가 말 걸기가 입 딱 닫고 있으면 말 걸기가 좀 힘들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표정이 바뀌나 봐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애기같이 말을 한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요. 저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얘기는 또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또 알려줄 때는 쉽게 빠르게 또 그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잘 알려준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없고 만만하다네요. 나중에는 막 맘먹죠 뭐. 그런데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말을 좀 낯가림을 해서 처음엔 잘 말을 안 할 때는 굉장히 제가 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많이 웃으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이렇게 사람 딱 쳐다보면은 제 모습이 그냥 웃고 있어요. 나 안 웃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꾸 웃다 보니까 조금 전에 속상했던 일, 화났던 일, 기분 나빴던 일 이런 게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웃게 되는 것 같아요. 화내는 것도 점점점 없어져 가고 좀 뭐랄까 하늘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화를 안 내게 되고 이렇게 잘 메모해냈다가 조목조목 이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웃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암도 이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웃는 하루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호흡만 또 6시 출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22년 2월 6일 지금 오전 1시 58분이네요. 자, 저는 이제 2시가 되면은 이제 그만 자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라서 또 저희 집까지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도착해서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한 3시쯤엔 자겠네요. 빨라도 3시? 4, 5, 6,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리하지 마 하면서 근데 그래도 이 방송하는 게 이 시간이 또 딱 저에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방송하러 와서도 다른 분 방송 제가 팔로우해 놓으신 분들 방송 잘하시는 분들 방송을 자꾸 이제 저도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제가 방송은 정작 제가 느리게 하고 있네요. 아유, 저는 트스리머라서 방송하는 것도 좋지만 방송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도 오늘날 지금 방송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운 하루 2월 6일 오늘 일요일 주말 즐거운 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엄마는 오늘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엄마 이제 다시 보기 방송으로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바이바이. 개구리 뒷다리.